여기 건강검진으로 녹내장을 발견한 40대 직장인이 있습니다. 저는 두 아이 아빠 직장 13년 차고 김남열입니다. 2년 전에 이제 건강검진 받고 겨울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녹내장 의심 증상이 있기 때문에 안암이 높다라고 하셔서 검사를 받고 이제 안약 넣다가 1년 정도 넣다가 이제 너무 좀 귀찮기도 하고. 안암약 넣기가 귀찮다고요? 정말 큰일 납니다. 나 지금은 뭐 눈 증상 괜찮은데 해서 그냥 뭐 녹내장이 있더라도 관리 잘 안 하거나 정기적으로 안과 진료를 안 받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분들이 5년, 10년쯤 돼서 우연히 다시 검진을 하게 되면은 많이 진행돼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관리가 중요한데 일이 바빠 미뤄왔다는데요. 하루에 근무 시간 8시간 중에 점심시간 1시간 빼고 거의 한 5시간 이상? 네, 5시간 이상 이렇게 앉아 있고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남열님은 쉴 때마저도 앉아서 쉽니다. 아니, 지금 엎드려 주무시는 건가요? 안압은요? 오랫동안 엎드린 자세는 여러 가지 이제 안압을 올릴 수 있는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녹내장이 있는 환자들은 좀 그런 자세는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안군의 혈류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안군의 혈류가 증가하면 혈압이 올라서 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5번째 실험입니다. 5분 동안 책상에 엎드려 자기 전과 후의 안압 얼마나 올라갈까요? 가정용 안압계로 측정한 결과 이번에도 확실히 안압이 올랐습니다. 그럼 엎드려 자는 거는 언제부터 하시던 좀 습관? 버릇이에요? 그냥 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5시간 만에 일어나 집에 갑니다. 남열님은 요즘 따라 야간 운전을 좀 꺼리게 됐다는데요. 불빛이 약간 좀 번진 것 느낌? 그다음에 뭐 약 400m 앞 잘 뚜렷하게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게 좀 불편해서. 오늘도 조심조심 집으로 향합니다. 퇴근한 남열님은 먼저 종일 보고 싶었던 딸 주희와 아들 주원이에게 인사 먼저 하고요. 뭐해? 오늘의 저녁 식사는 장모님이 차려주시는 한상입니다. 이게 눈이 항상 피곤해 보여. 아, 그래? 그래. 아, 몰라요. 모르겠어요. 항상 피곤해 보여. 그 빨갛게 충혈돼 있고. 전 제 눈을 잘 안 보고. 그래, 관리를 잘해야지. 소홀히 하지 말고. 양들하면 잘 넣고. 알겠습니다. 장모님은 언제나 사위의 눈 걱정뿐인데요. 저희 엄마가 한 번은 갑자기 또 식사를 하시는데 숟가락을 딱 놔드렸는데 이렇게 더듬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 눈이 이상한가 봐. 병원에 가요. 그래 갔더니 녹내장이 이미 늦었어. 녹내장이라서 이미 실명이 돼버린 거야. 한쪽 눈만. 그래 이렇게 걸어가시면 높다고 디뎠는데 푹 땅이 들어간 거야. 그럼 걸음을 휘청하시고 그래요. 결국은 실명. 저는 잘 보여요, 등도. 완전 위험한 거야. 이건. 진짜 지금이라도 빨리 박사님 찾아뵙고 네네. 빨리 치료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돼. 1년 반 전 녹내장 진단 이후 6개월 동안 귀찮아서 안압약도 넣지 않은 남열님. 괜찮다고 그 아니란 생각을 하면 안 돼. 큰일 나. 그거 방심하면 큰일 난다고. 녹내장 환자에서 특히 관리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전체 녹내장의 약 10% 정도는 결국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가 안 되면 더 이상 많은 빈도에서 실명까지 갈 수도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희야, 아빠한테 바라는 거 없어? 없어요. 없어? 아빠 건강하시면 좋겠지. 아빠가 지금 다 해주니까 바라는 게 하나도 아빠 건강하시고 또 너무 TV를 못 보게 해서 그게 불만이지.
그거 밤에 절대 TV, 이제 핸드폰 보지 마. 불 꺼놓고. 네. 그거 보면 완전히 눈이 나빠져. 이제 잘 준비를 하는 남열님. 불 꺼놓고 스마트폰 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니 설마 그 작은 조명은 뭔가요? 어둠 속에서 누운 채로 자세를 바꿔가며 스마트폰에 열중합니다. 너무 어둡게 될 상태에서 이렇게 핸드폰 보면 눈이 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좀 걱정 때문에 이렇게 좀 조명을 켜놓고 있습니다. 핸드폰 보통 한 1시간 정도? 스마트폰도 그렇고 아니면은 장시간 독서도 비슷한 상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주변이 좀 어두운 환경에서 오랫동안 엎드린 자세는 여러 가지 이제 안압을 올릴 수 있는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거든요. 6번째 실험. 5분 동안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보기 전과 후에 안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안압이 살짝 올랐습니다. 엎드렸을 땐 더 높아지겠네요. 남현님,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녹내장의 위험성을 전혀 모르는 남열님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면 진단 후에 본격적인 안과 검진을 시작했는데요. 안압량을 처방받고도 넣지 않았던 남열님.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자 여기 앉으시고요. 네, 원래 근시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근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시신경 모양을 갖고 있으세요. 근시가 있으면 시신경이 약간 기울어진,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듯한 모양을 갖고는 있는데 이건 근시 환자에서 많이 보이는 소견이고. 그래서 근시가 있으면은 시신경이 구조적으로 약간 취약해진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압이 많이 높지 않더라도 이 정도 범위 안압에서도 시신경이 일부는 조금 이제 압력에 의한 하중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근시와 녹내장의 관계는 최신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야 검사도 잘 하셨어요. 이 부분이 조금 의미가 있는 시야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야 범위로 따지면 약간 안쪽 코 쪽 부분에 있는 시야가 조금 약한 부분이 나타난다고 결과에는 나오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30 근처를 맴도는 오른쪽 눈의 시야 수치와 달리 왼쪽 눈의 시야는 5에서 17 등 시야 손실이 조금 확인되네요. 모르는 사이에 시기능은 93%까지 떨어졌습니다. 충격적인 결과네요. 눈 증상이 없는 건강한 성인에서도 40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정기적으로 안과에서 꼭 검진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밖에 근시가 있거나 녹내장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한 20, 30대 정도부터 조금 이른 나이 때부터 안과에서 정기 검진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엎드려 주시네. 네. 이제 일하다 보면은 네. 너무 지치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엎드린 자세도 조금 너무 낮잠 자는 거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잠깐만요. 스마트폰 하는 거 잠깐 잠깐 보시. 이런 것도 이게 이 현대인들 생활하다 보면 거의 이 저녁에 이렇게 스마트폰 보시는 게 많이 있거든요. 네, 바로 잠 들 때 잠이 안 오니까 일단 불을 꺼놓고요. 꺼놓고 보시고 계시구나. 네, 불은 꺼놓고 이제 네. 하나 전등 켜놓고 이제 자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엎드리고 불도 끄고 스마트폰이라니 웃음이 나올 만하죠. 어두운 환경에 노출이 되면 우리 동공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홍채라는 조직이 주변부의 전방각을 막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에 의해서 안압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방각이란 홍채와 각막 사이의 각으로 눈 속에서 순환하는 액체인 방수를 배출하는 하수구 역할을 합니다. 하수구가 막히듯 방수의 배출이 막히면 안압이 올라가는 원리죠. 생활 습관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 안약 그다음에 또 생활 습관 넣는 것들 규칙적으로 좀 행동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는 1년 놓고 다시 끊으시거나 그럴 생각 없어요?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걱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앞으로도 또 꾸준히 관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력 운동을 과하게 하거나 안압을 높이는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아서 지적받은 세 사람을 위해 안압을 높이지 않는 근력 운동과 안압을 낮춰주는 유산소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꼭 안압 관리도 중요하지만 40대 이후가 되면 매년 1%씩 근육이 빠지거든요. 근력 운동을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저랑 한번 같이 해보시면서 따라 해보시고 또 집에서도 계속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으십니까? 네. 예. 첫 번째 운동은 스모 스쿼트입니다. 다리를 넓히고 우리가 알던 스쿼트보다 넓게 벌린 발이 핵심입니다. 거기서 빨리 마시고 또 올라오면서 잘하셨어요. 또 내려가면서 스모 스쿼트는 일반 스쿼트에 비해서 다리를 벌리는 각도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감을 가져가려고 또는 균형 감각을 잡으려고 많은 근육을 동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여튼 근력 운동할 때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내려갈 때 숨을 쉬고 다시 올라오면서도 이렇게. 보통은 한 방향으로만 내려갈 때 숨 참고 올라올 때 이렇게 합니다.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의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동작, 그 호흡을 계속 수행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숨을 참고 운동할 때보다 훨씬 압이 떨어지고 또 오랫동안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내뱉으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내려갈 때도 올라갈 때도 숨을 뱉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하셨어요. 내뱉고 계속 들이마시고 또 올라오면서 내뱉고 한 번 더. 두 번째 운동은 손 밀어 엉덩이 올리기입니다. 머리를 숙인 채 팔굽혀 펴기가 아니라 앉아서 하는 팔굽혀 펴기인데요. 그만 이 머리를 땅에 가까이 대고 막 이렇게 하는 운동은 또 자동적으로 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앞에다 놓고요. 양손은 뒤에 이렇게. 예, 엉덩이에서 살짝 옆으로 이렇게. 손바닥으로 밀어 엉덩이 올리기. 녹내장 환자들이 피해야 될 운동 종류들을 보면 이 상체를 구부리는 동작들입니다. 이 상체 운동은 허리를 좀 편 상태에서 손목과 팔꿈치, 어깨로 동작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동작의 주체가 어깨가 되겠다. 그래서 이 복부에서 강하게 압이 올라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상태에서 상체의 근력들을 챙길 수 있는 운동이라 제가 추천해 드렸습니다. 또 내리고 한 번 더.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팔을 잘 안 쓰다가 해서 그런지 떨리는 게 떨리죠. 근데 알배기겠는데. 그러니까요. 한 2주 정도 하시고 나면 그 떨림이 사라질 겁니다. 역시 복압이 잡히지 않도록 숨을 계속 내뱉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운동은 즐겁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보통 한 15분에서 20분만 유산소 운동을 해도 녹내장에는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연구 결과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랑 같이 그냥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실제로 녹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연구에서는 유산소 운동이 안압을 낮춰주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1분을 걷다가 1분이 지나면 여기서 빠르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가볍게 가볍게 제자리 걸음 가볍게 가볍게 제자리 걸음 요것도 1분입니다. 그러면 손을 여기다 놓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요것도 1분인데 호흡을 해가면서 옆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저는 지금 오늘 이 운동이 나이가 제일 많기도 하지만 저한테 제일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맞습니다. 네. 호흡을 조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 하니까 복부에 힘이 안 들어가고 네. 예. 그러니까 눈에 통증도 좀 괜찮죠? 없고 예. 네. 여러분들이 녹내장을 심한 단계나 또는 가벼운 단계나 앓고 계시기 때문에 꾸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압을 올리지 않는 운동법을 배운 세 사람은 각각 바쁜 일상 속에서도 즐거운 운동을 지속했는데요. 동안님과 남열님이 2주 뒤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안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제가 안압이 14에서 9로 잘 떨어진 거죠. 이 정도만 떨어진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압약을 꾸준히 넣은 두 사람의 안압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약을 조금 소홀하게 잘 못 넣으셨잖아요. 네. 더 안 좋아졌을 때는 실명까지 있을 수 있다는 좀 걱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엔 안약을 좀 더 꾸준히 잘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열심히 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약을 넣고 뭐 눈에 효과가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약을 잘 넣은 분과 약을 잘 못 넣은 분이 차이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안약은 어떻게 넣으셨어요? 그 사이에? 안약은 이번에는 정말 이제 눈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해서 알람을 좀 맞춰놨어요. 아유, 좋습니다. 180도 달라진 남열님 잘했습니다. 최고예요. 녹내장은 조기에 일찍 발견하는 게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비교적 조기에 잘 발견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녹내장을 좀 일찍 발견할수록 앞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더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안과 정기 검진을 이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기분 좋고요. 이 기쁜 소식을 이제 가족들한테 좀 전하고 싶고 아빠 알람 가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전만큼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때 가장 보고 싶을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가는 모습들, 이제 그 시간 더 지나서 결혼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못 본다는 게 가장 아쉬울 것 같아요. 녹내장의 질환 특성상 초기 단계에는 주변부의 시야가 약간 약해지더라도 본인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증상이 없으니까 안과 안 가도 되겠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모르는 초기 녹내장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40세 이상의 일반 분들에게는 안과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가서 정기검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녹내장이 조금 위험 요인을 더 갖고 있는 근시가 있거나 아니면은 녹내장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젊은 나이 때부터 한 20대나 30대 정도부터는 꼭 정기검진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